최신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하시네. 저 원래 좀 그래요. 저처럼 트렌드 세터들은 보이스피싱도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다고요.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로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그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보이스피싱이 계속 또 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마음에서 오늘은 또 보이스피싱 최신 트렌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옛날에 뭐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 엄마가 지금 다쳐가지고 뭐 출혈이 심하니까 빨리 뭐 병원비를 보내라. 그게 1세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검찰청이다. 그게 2세대.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나날이 진화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게 생겼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여기서는 크게 피해자가 2명이 나와요. 근데 한 명은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인데 한 명은 실제로 사람들은 피해자로 생각을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처리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전 처음 듣는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하시네. 저 원래 좀 그래요. 저처럼 트렌드 세터들은 보이스피싱도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다고요.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단한테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보이스피싱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먼저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돈을 주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주식이 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삼성전자 영혼의 미수 몰빵해가지고 뭐 10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10억을 몰빵하겠다고 쳐볼게요. 근데 제1금융권에서 10억을 안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사채를 썼어요, 제가. 사채를 10억을 썼으니까 이자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자에 쪼들리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갑자기 제가 뭐 A캐피탈이라는 데서 사채를 빌렸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또르르 전화가 와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씨죠? 예, 맞는데 어디시죠? 저희는 A캐피탈인데요. 아, 예, 뭐 어떤 일이신가요? 그럼 이제 박성민님이 10억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당신의 그 이자를 좀 깎아주려는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근데 우리도 너한테 이자를 깎아주려면은 우리도 뭔가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가 만약에 현금으로 이자랑 원금을 갚으면은 그 매출을 누락시켜가지고 대신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만큼 너의 이자를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야, 호간다 이거는. 개인정보 털리는 거로는 이제 뭐 검찰청에서 박성민 씨죠? 뭐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죠? 뭐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내가 돈을 얼마 빌렸는지까지 알고 있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만. 야, 그거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 거지? 뭐 어디서 뭐 정보가 유출이 됐겠죠?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찔러보는 걸 수도 있어요. 유출이 안 돼도 사채 쓰신 거 있으시죠? 그러면 없다면 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이제 뭐 하나씩 이제 떡밥을 던져가지고 쳐서야 알아내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이자도 내고 주가도 떨어지고 전전긍긍 하는데 한 푼이 아껴준다고 하니까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주변에 뭐 이 변호사한테 한 5억 빌리고 손 변호사한테 5억 빌리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근데 그렇게 주면은 제가 돈을 건네주는 그 A캐피탈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완납증명서라는 종이도 줘요. 오, 대박이다. 저 다 갚은 줄 알겠다. 종이에 보면은 내가 얼마를 빌렸고 내가 얼마를 줬으니까 당신은 이제 부채가 없습니다 라고 A캐피탈하고 도장도 꽝 박혀있고 이런 거 받으면 나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떡상만 하면은 부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며칠 지나고 나 보니까 갑자기 그 A캐피탈에서 왜 돈 안 갚냐고 연락이 와서 무슨 소리야, 완납증명서도 있는데 하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니야, 당했구나. 이게 피해자 쪽의 케이스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다른 피해자는 누구냐? 이 돈을 회수해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취직을 하기 전까지 간단하게 알바는 해볼까 해가지고 뭐 알바 뭐 땡땡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력서 올리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 올려놓는데 그럼 이제 공개된 제 이력서를 보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무슨 컨설팅인데 채권 주심 업무를 하고 있다. 지금 원래 이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돈을 받으러 갈 수가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직접 가서 받아다 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자를 깎아주니까 좋고 당신은 알바할 수 있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좋고 모두 다 윈윈 하는 거다, 해봅시다 해가지고 여기에 속아서 이제 가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패턴은 이래요. 뭐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본인 신상이 뭐 적혀있는 뭐 신분증이라든지 개인신상 관련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신분증이랑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 인증해가지고 인증샷을 보내라고 또 많이들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보이스피싱이란 걸 사실 알아가지고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 인출책 뭐 전달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너네 보이스피싱범이지? 라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범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때 협박하려고. 와. 나 네 얼굴이랑 주소랑 다 아는데 내가 가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알바로 그냥 뭐 채권 추심 업체 그냥 뭐 돈만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하기로 하면은 일단 그렇게 인증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침이 되면은 지령이 내려와요, 보통. 그리고 지령이 내려올 때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전화하고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이거 범죄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 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좋아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다가 이제 갖다 주고, 근데 또 이제 그 또 다른 피해자 있잖아요. 내 이자를 깎아준다고 하고 있는 사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면서 실제로 통화도 해요. A캐피탈인데 이제 뭐 우리 쪽 직원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 들었다, 완납되셨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 돈 받아가는 사람은 완납증명서도 주고 치밀하게 속는 거죠. 돈을 받아다 갖다 주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이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박성희 씨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돈 받아간 적 있죠? 뭐 그래. 네 그런 적 있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으니까 경찰에 오라고, 사람 출석해가 조사받자고. 깜짝 놀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마찬가지로 연루돼가지고 상담을 오신 분이 몇 분 계셨었는데 패턴이 다 똑같아요. 지금 요즘은 요걸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뭐 검찰청 이런 거 안 해요. 뭐 은행입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워낙 이제 그 언론 같은 데서도 검찰청 전화 오는 거 이거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꿔버렸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또 방법이 생겼네. 사람이 이제 좀 절박해지면은 굉장히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쉽게 속잖아요. 보이스피싱 뭐 가담자이자 피해자로 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때 뭔가 홀렸었다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접근하면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준 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끝까지 피해자로 가게 되는데, 돈을 받아다가 보이스피싱한테 전달하는 알바하신 분,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속아가지고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내가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피의자로 돼가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그럼 일단 보이스피싱범의 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엮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완납증명서라는 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만든 건 아니고 보이스피싱범이 만든 거죠. 사문서를 위조한 건 아닌데 사문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프린트해서 건네줬으니까 행사죄는 된단 말이에요.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속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빨리 중단을 하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수하세요. 그렇죠. 이거 빨리 그 자수를 해야죠. 이거는 어차피 요즘은 CCTV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돈을 건네주고 받는 장소가 뭐 실내외 상관없이 CCTV가 다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후에 전화를 받게 되면 무조건 거절을 하시고, 내가 속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면 빨리 중단을 하시고 빨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건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경찰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추궁을 되게 많이 해요. 당신이 한 일은 그냥 뭐 돈을 받아다가 시키는 대로 갖다 준 것 뿐인데 일당이 너무 세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불법적인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근데 뭐 약간 의구심은 들 수는 있어도 나도 채권 출신으로 알고 있고 저 사람도 채권 출신으로 알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채권 출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이제 뭐 혹시라도 당하시지 말라고 최신 업데이트된 그 보이스피싱 그 사례에 대해서 이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한동안은 아마 이걸로 갈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마 새로운 또 패턴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패턴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 또 알려드리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